안녕하십니까? 최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은우 200억 원, 이한이 60억 원, 유연석 30억 원. 이게 대체 뭐냐고요? 바로 국세청이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송강호, 설경구, 성시경, 송가인 등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줄줄이 실명으로 거론되며 불법 영업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1인 기획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인 기획사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말 그대로 연예인 한 명만을 관리하는 기획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표가 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손석구는 스테넘이라는 회사를 차렸고 강동원은 AA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도 각자 자기 회사가 있죠. 지수, 제님, 리사 모두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경, 송가인, 이재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소속사가 따로 있거든요. 블랙핑크는 YG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회사를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세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방송사나 광고주가 소속사에 출연료를 줍니다. 그럼 소속사가 각종 비용을 빼고 연예인에게 분배하는 거죠. 보통 반반 아니면 7대3 정도로 나눕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예인이 개인으로 받는 이 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한국은 소득세가 누진세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1억 정도 벌면 15% 정도 내면 되는데 10억 넘게 벌면 무려 45%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거의 50%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억을 벌면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법인, 즉 회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라는 걸 내는데 이게 훨씬 쌉니다.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그 이상도 24%예요. 지방세 합쳐도 최고 26% 정도입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한 연예인 1년에 100억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세금이 50억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50억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가 약 20억입니다. 회사에 80억이 남는 거죠. 차이가 30억입니다. 1년에 30억 차이면 10년이면 300억 차이예요. 강남에 빌딩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차리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걸 절세라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획사를 차리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이게 뭐냐? 2009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2014년부터 법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기획사 차리려면 정부에 등록해라. 아무나 못 차리게 하겠다. 이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입니다. 식당 차릴 때 영업신고하듯이 기획사도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록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기획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예인으로 활동한 경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기획사에서 매니저나 기획자로 일한 경력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석구가 20년간 배우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획업 경력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다른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기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기획업 경력 2년 이상 있는 직원을 고용한다. 둘, 본인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둘째,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집 주소로는 안 돼요. 셋째,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경력증명서 등등.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귀찮고 번거로웠습니다. 경력자 구하는 것도 그렇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죠. 무엇보다 많은 연예인들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법인 만들면 세금 절세된다는 말만 듣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애초에 진짜 기획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연예인들의 목적은 기획사 운영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금 줄이려고 법인만 만든 겁니다. 실제로 다른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기획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기획사는 이름만 빌리고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처럼 활동하면 되지 뭐. 굳이 등록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셋째, 몰랐거나 알아도 안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법이 시행됐는데 10년 넘게 단속이 약했어요. 다들 안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박나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전 매니저가 박나래를 고발하면서 1인 기획사 미등록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발끈했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등록하고 세금 내면서 영업하는데 유명 연예인들은 법 무시하고 불법 영업하면서 세금까지 덜 내? 이건 형평성 문제다. 2024년 12월 29일 협회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한희, 남희석, 이재, 조빈, 바다, 정희루, 옥주현, 김한선, 강동원, 송가인, CL. 무려 17명입니다. 협회는 강경하게 선언했어요. 뒤늦게 등록한다고 봐주는 거 없다. 몇 년씩 불법 영업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고발 조치 강행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부랴부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유아인은 2016년에 회사 만들었는데 2024년 12월 20일에야 등록했어요. 8년간 불법 영업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등록만 안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탈세 의혹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회사가 진짜 회사냐, 아니면 세금 줄이려고 만든 가짜 회사냐? 전문 용어로는 법인의 실질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국세청이 체크하는 걸 하나하나 볼까요? 첫째, 진짜 사무실이 있나요? 집 주소로 회사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의심받습니다. 둘째, 직원이 실제로 일을 하나요?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이메일 기록 이런 거 다 봅니다. 셋째, 회사가 실제로 뭘 하나요? 스케줄 관리, 섭외, 홍보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해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가요? 광고주가 연예인 개인한테 일을 맡긴 건가요? 아니면 회사랑 계약한 건가요? 이게 애매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시죠. 먼저 차은우입니다. 역대 최고 금액인 200억 원 추징을 받았어요. 차은우는 판타지오라는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따로 법인을 하나 차렸어요. 그 회사가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광고주가 판타지오에 돈을 줍니다. 판타지오가 어머니 회사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회사가 차은우한테 주는 구조예요. 세 곳으로 돈을 나눠서 받은 겁니다. 국세청은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실제로 뭘 했나?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 업무 내역도 없었어요. 국세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나 껍데기 회사다. 돈 받는 통로일 뿐이다. 실제로는 차은우 개인 소득이다. 그래서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로 다시 계산한 겁니다. 결과는 200억 추징. 연예인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 부심을 청구했어요. 억울하다. 우리는 제대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한희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대표인 호프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나중엔 남편이 대표가 됐고요. 이 회사가 3년간 엄청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봤더니 실제로 어떤 관리 용역을 제공했는지 증명이 안 됐어요. 회사로서 뭘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세청 이건 법인 소득이 아니라 이한희 개인 소득이다. 결과는 60억 추징입니다. 유연석은 좀 다릅니다. 포에버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엔 70억 추징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억울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과세적 부심이라는 걸 청구한 거죠.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다. 법인과 개인의 2번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 아니냐. 심사 결과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중과세를 인정받아서 3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30억입니다. 유연석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건 세법 해석의 차이였다. 고의로 탈세한 게 절대 아니다. 박나래 케이스는 논란이 있습니다. 엠파크라는 1인 기획사를 차렸는데 어머니를 대표로 올려놓고 연간 8천만 원씩 급여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비용을 쓴 정황도 발견됐어요. 가공 경비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고요. 박나래는 3년간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국세청은 처음에 탈루 금액을 최소 20억으로 추산했어요. 그런데 실제 추징액은 23억에 그쳤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적어? 다른 연예인들은 수십억씩 추징당하는데 박나래만 특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도 1인 기획사 많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난리야? 좋은 질문입니다. 2025년 들어서 국세청이 방침을 확 바꿨거든요. 이제부터는 형식만 갖춘 1인 기획사로 세금 줄이는 거 안 통한다. 실질을 본다. 이게 국세청의 메시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 강하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법으로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럼 개인 소득세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법인세 24% 아니고 소득세 45% 내라는 거죠. 실제로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이익을 법인의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최고세율 24%의 법인세가 아닌 최고세율 45%의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완전히 기준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인 기획사는 무조건 위험한 거야? 아닙니다. 제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첫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대로 하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둘째, 실제 사무실을 갖추세요. 집 주소 말고 진짜 사무실이요. 셋째,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세요. 가족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진짜 일을 해야 해요.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이메일 기록 이런 게 다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세요.
스케줄 관리, 계약서 작성, 홍보, 섭외.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섯째, 비용 처리를 조심하세요. 방송에 나갈 옷을 샀다? 그럼 그 옷을 입고 방송 나간 증거가 있어야 해요. 차를 샀다? 업무용으로 쓴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생활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섯째,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세요. 광고주, 방송사와 계약할 때 누가 계약 주체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지키면 1인 기획사는 훌륭한 절세 수단입니다. 합법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기획사 자체는 합법입니다. 똑똑한 절세 방법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영업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제대로 냈어도 이건 법 위반이에요. 둘째,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세금만 줄이려고 하면 그건 탈세입니다. 실체 없는 회사로 절세하는 건 불법입니다. 2025년 국세청과 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통한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걸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을지, 추가 추징이 나올지,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여야 해요. 그 선을 넘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차은우의 200억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송강호부터 CL까지 17명의 실명 공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절세와 탈세의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수십억, 수백억을 좌우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